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밤잠 설쳐서 연신 하품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앞서 경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피파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를 1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위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승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36년 만에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축구 사상 처음으로 피파 대회에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16일 일요일 오전 1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갖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을 위해서 끝까지 열띤 응원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축구 우승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잠 잘 못 자서 피곤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집에서 나오기 전이라면 좀 아침 식사 든든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일이나 비타민으로 좀 체력 회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낮에 잠깐의 이 토막잠이 그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주무시면 오늘 밤 또 잠 이루기 어려우니까 잠깐 낮잠의 여유, 즐거움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초에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낮에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또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낮 기온이 쭉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을 살펴보면 18.3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여와 금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대전 과 세종 지역은 아침까지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 27도, 대전은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6도, 부여는 27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우리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이 335 모이기만 하면 축구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파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지난 1983년 4강 진출을 이뤘던 때인데 그래서 이 정종용 감독이 이번 폴란드 월드컵을 앞두고 어게인 1983을 외치면서 그때 신화를 재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이루고 싶은 하나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죽음의 조라고 불렸던 대륙별 강호가 몰려 있었던 예선 F조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매 경기 드라마를 쓰며 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도 평소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요.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좋습니다.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침이 좋다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신 분들 중에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호기심 해결사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꿈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입 밖으로 덥다 더워 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꿈이라기보다는 바람만 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올여름도 아이고 더울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아침이 좋다 가족들 네. 건강하게 무탈하게 여름 좀 나게 해주소서. 예. 이런 바람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안 그래요? 그럼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김경섭 아나운서도 같은 아, 그래 마음이시죠? 같은 꿈 꾸고 있죠. 예,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꿈. 네, 예. 그래서 이번 여름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정보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잘 챙겨 먹고 기운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은데요. 잘 먹었는데도 배탈 나는 경우, 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가장 여름이면 걱정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식중독입니다. 이 식중독 걱정 날려줄 방법들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요. 복통, 설사, 구토. 말만 들어도 싫다 싫어 식중독. 건강한 여름을 위한 식중독 예방 가이드 지금 시작할게요. 푸르른 실록과 장렬하는 태양의 계절. 이맘때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그 이름도 무서운 식중독. 식중독 예방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식중독이요? 손 깨끗이 잘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식물을 안 남기고 바로바로 조금씩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찌꺼기 안 남기고 손 자주 씻고요. 끓여 먹으면 되지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다 못해 그냥 차갑기까지 하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과일을 씻어온다는 것이 이게 그대로 들고 왔네. 아유 무슨 걱정이요. 그냥 이 계곡물이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다 씻으면 되지 않겠어 이걸. 아유 안 그래 선생님. 이 흐르는 계곡물인데 이거 뭐 괜찮겠지요 뭐. 개울물이나 계곡물에서 음식을 씻어 먹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 생식을 하실 때는 수돗물처럼 안전한 물에 씻어 먹어 드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마시고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식구들이 못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국만 데우면 되니까. 끼니 맞춰 끓여놓은 된장국 다 못 먹고 남을 때 많잖아요. 놔뒀다가 끓여 먹고 식으면 또 끓이고 펄펄 끓이면 알아서 소독도 되겠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떤가요? 끓인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중독균 중에서도 포도상균 같은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주방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잠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아니,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중독 꼼짝마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저희 집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도 다 똑같은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온에 오래 둔 콩국물 같은 것, 그리고 찌그러진 캔 안에 든 음식은 모두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식중독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산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의 비위생적인 사용으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칼, 도마, 이런 식기류들은 열탕 소독을 하거나 즉시 세척해서 잘 말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럼 쌓아두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보는데 고기 없이 못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돼지고기도 잘라놓고요. 똑주부답게 건강을 생각해 곁들일 채소도 준비해 놓으려는 찰나. 잠깐! 아유 이번엔 또 왜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세요. 칼 조심하고 있다고요. 주부경력 몇 년 차인데. 아무리 물에 헹궜다고 해도 육류용 칼과 채소용 칼을 함께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교차 오염이 발생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용 칼과 채소용 칼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식중독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 손질할 때도 교차 위험을 조심해야 하지만 음식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부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요리가 끝나자마자 식지도 않은 음식을 냉장고로 직행. 놔두면 식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네요.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폐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서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장고 속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엔 주방 구석구석 숨어있는 세균을 잡아볼게요. 세상에나 이 집 주부님은 청소가 취미신가 봐.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주방인데요. 이렇게 깨끗한 집에도 세균이 득실거린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어우, 세상에. 뭐 여기는요. 뭐 균들을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하기까지 해요. 뭐 빈틈이 없는 집인데요. 겉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세제통 먼저. 보통은 여기에 막 물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또 깨끗하게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과연 물때가 아니면 세균이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 주방에나 있는 물건이죠. 세제통.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데요. 측정기를 이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해본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잠깐만. 이게 제대로 지금 제 눈을 의심했는데 네. 1611이요? 네, 1611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주방 식기류라든지 이런 세제 안전 기준이요. 보통 100입니다. 네, 100인데 지금 1611이면 거의 16배 지금 수치가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서 리얼하게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정말 이거 정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최고점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저도 떨립니다. 네. 굉장히 경건해지네요. 뭐야? 어머! 세상! 야,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최고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9,999. 999. 지금 집안에서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화장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변기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변기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거기보다야 맞겠지. 네, 한번 측정해보고 이야기하시죠. 오염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죠. 변기 등판입니다. 변기와 식기건조 받침대. 과연 어느 쪽에 세균이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1910이 나왔습니다. 제가 놀란 건 네. 아니 이 싱크대 여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방에 있는 이 물 빠짐 건조대가 더 지금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변기가 더 깨끗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변기보다 지저분한 곳 또 있지 뭐예요. 그릇과 수저에 직접 닿는 수세미, 수저통 역시 수치가 2배나 더 높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세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싹 잡을 수 있는 맞는 가루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요. 싹 잡아요? 네, 그럼요. 자, 이제 필요한 재료는요. 베이킹소다하고요. 그리고 구연산, 그리고 굵은 소금 있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하고요. 구연산을 동량으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기준을 뭐 종이컵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그냥 사용하실 때 한번 양을 이렇게 1의 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2스푼 했고요. 그다음에 구연산도 2스푼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어주시는데요. 요거는 한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섞어주면 만능 가루가 끝입니다. 에이, 만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간단 아니에요?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이지만요. 효과는 초강력입니다. 초강력! 그럼 한번 세균 잡아볼까요? 그럴까요? 만드는 방법만큼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만능 세제를 푼 물에 변기보다 더러웠던 수저통을 푹 담궈줍니다. 세균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오염도 최고 건조대 받침대에도 물을 붓고 가루를 풀어줄게요. 그냥 세제로는 절대 못 잡는 세균. 구석구석 몽땅 잡아줍니다. 역시나 오염도 제로. 물에 직접 담그기 힘들 땐 이렇게 천에 가루 푼 물을 묻혀서 닦아만 줘도 된대요. 간단하죠? 야, 닦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네요. 네, 그렇죠. 집에 있는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곳곳에 숨어있는 세균 잡는 일 어려운 일 아니네요. 네,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올바른 식재료 관리와 주방 청결,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이죠. 오늘 알려드린 식재료 관리 팁, 주방 세균 잡는 법 꼭 기억해두면 건강한 여름 즐길 수 있다니까요. 네, 이 식중독 3대 예방 원칙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손 씻기, 물 데워 먹기, 그리고 음식 익혀 먹기. 그런데 이 손 씻기, 단순히 이렇게 자주 씻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비누 준비하시고요. 60초간 6개의 단계만 거치면 된다고 해요. 어렵지도 않은 방법이네요. 일단 손바닥 마주대고 비벼주세요.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깍지 낍니다. 3번째 단계. 네. 요 사이사이 꼼꼼하게 문지른 다음 엄지 감싸주고요. 요렇게. 그리고 노래할 때만 반갑습니다 아니고 요렇게 해서 손끝을 문지르는 방법 모아지고요. 마지막 예. 단계는 요 손끝도 손바닥에 대고 손톱 밑에 세균까지도 잡는 방법. 요렇게 6단계로 60초간이면 네. 많은 감염병들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 아까 주방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욕실 관리도 욕실 관리인데 주방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이킹소다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거기에 구연산, 굵은 소금만 있으면 만능 세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들 세척하고 쉽게 이렇게 소독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물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도 참 많아요. 그 도마만 해도 틈새에 세균 번식이 많대요. 그래서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고 행주나 수세미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무장갑도 구멍 날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바꿔주셔야 된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가끔 요리할 때 그 육류용 칼, 이 채소용 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 번거롭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한꺼번에 하나로 쓰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똑주부와 함께하는 식중독 제로, 건강하게 여름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아침엔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침이 좋다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하셔서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3분께는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서 이순인 리포터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만큼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문제 내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 궁금한 거 이슈 꼼꼼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 중에 하나로 100도씨에서 30분을 가열해도 죽지 않는 이 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상구균, 2번 대장균, 3번 헬리코박터균. 네. 이 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어떤 과일하고 좀 이렇게 닮아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양이 그 어떤 과일하고 좀 닮았대요. 그래서 이런 균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하네요. 참 좋아하는데 또 생김이 하필 닮아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 모두 지났네요. 여러분의 정답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포도상구균이었습니다. 이 장독소는 열에 강해서 30분간 100도씨에서 가열해도 파괴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균에 오염된 식품은 반드시 폐기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끈질긴 균이에요. 포도상구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글쎄 이 동물 역시 식중독의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 2, 1. 나비가 날면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속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오리, 2번 살모사, 3번 보거.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표정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안 보이시나? 예, 이렇게까지 표정으로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혹시 다른 무슨 살모사 이런 거 고르진 않으시겠죠? 아닌가? 그렇게 보이나? 그러게요. 뭐 낼름거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주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불 아주 불룩하게 바람을 집어 넣으셨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보거였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란기일 5월에서 7월 사이 그 독이 절정에 이른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비가 날면 보거를 먹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이 보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손질을 맡겨야 하는 그런 생선이죠. 보거와 관련된 속담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해외여행 한다면 꼭 챙겨야 되는 여권에 대한 문제 OX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여권 사진은 반드시 하얀 옷을 입고 찍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여권 사진 찍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머리 제한도 있었고, 네, 예, 다 헤어스타일 넘기고 막 넘겨야 되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제한은 좀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가서 찍었었는지, 예, 우리 모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딱 사진 찍으러 간다면 좀 약간 분위기가 싸하지 않을까요? 무슨 잘 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무슨 귀신놀이도 아니고. 예. 그런가요? 글쎄, 여러분의 선택 궁금하네요. 정답 확인합니다.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여권 사진에서 하얀색이어야 하는 건 옷이 아니라 배경이래요. 하얀 옷을 입을 경우에는 배경과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의상은 반드시 다른 색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경이 하얀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이 뉴스들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 관통됐다는 뉴스들 많이 보셨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해저터널은 무엇일까요? 1번 간문 해저터널, 2번 통영 해저터널, 3번 인천 해저터널. 네. 차가 뭐 많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보통 이게 서울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면 가죠. 2시간 반, 한 3시간. 예. 자, 그런데 여기 또한 대전에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너무 짧고, 예, 그 정도밖에 걸리지가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다. 않나요? 그렇죠. 네. 예, 이 고속도로가 뚫리고 난 이후에 여기도 대전에서 굉장히 예, 이렇게 빨리 갈 아래로,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래로. 네. 굴도 맛있는 데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문제 좀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통영 해저터널이었습니다.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건설된 터널인데요. 1931년부터 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입니다. 네, 이 통영 해저터널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어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터널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문제 한번 주시죠. 그래요. 이 학교 초에 이게 불거졌던 유치원 문제가 다시 또 슬금슬금 일어나고 있대요.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요.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사립 유치원장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이스, 2번 이파인, 3번 에듀파인. 네. 유치원 관련 문제니까 힌트 또한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and you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I'm fine and you 예. 그걸 좀 떠올려 보시죠.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입 모양을 쳐다봤네요. 네. I'm fine and you? 네, 그거예요. 자, 아주 쉽게 힌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 어렵지 않게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에듀파인이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립 유치원 적용까지는 아직 또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았죠? 행운의 주인공 바로 이 화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끝자리 번호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6990번님, 0520번님, 9024번님 3분 아침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과학 상상 그림 그리기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영상 통화하고 뭐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일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실현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이 편리해지고 편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뭐 어르신들은 정말 살기 편해졌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네. 이렇게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따뜻한 기술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소망을 실현한 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훈훈하면서도 스마트한 기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IT 기술. 스마트폰부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정교한 로봇 등은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오, 나온다, 올라온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IT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나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행복 지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곳이죠. 여름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처럼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최첨단 IT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포항 한동대학교의 한 연구실. 이곳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IT 콘텐츠를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연구하는 시선학회 멤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학회라고 들었어요. 시선학회. 어떤 연구들을 하나요? 네, 시선학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학회고요. 대표적으로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리릭 앱, 그리고 정신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니 카페 앱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예,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2015년도부터 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학교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가 있는데요. 그 모토를 전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선학회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인데요.
장애인 시설과 위험한 곳들을 공유하는 안전 매핑 휘리릭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연구예요? 네, 저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어떤 편의상을 만드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입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그 정보들을 담는군요. 안전 매핑 어플은 사용자가 직접 지도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우리 동네에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가 가본 곳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용 프로그램 미니 카페입니다. 카페 레시피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기능성 게임과 실제 카페 환경처럼 실습해 볼 수 있는 VR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요.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레시피 이론을 게임으로 학습을 받고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장감을 학습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네. 포항에 가까이 가봐야겠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 2층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장애인 바리스타 직업 교육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교육이 한창이네요. 저는 사실 이름부터 좀 특이해서 궁금했어요. 가상현실 직업교육장.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때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인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만져보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선행학습 같은 개념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대학생, 그리고 모 통신사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교육장. 발달 장애인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씻을 때 자유 추출 버튼을 누른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엔 커피 재료와 머신이 있어야만 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육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육자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교육장 전체 실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필터에 원두를 담아주세요. 포토필터에 원두가 골고루 담기도록 두어만 살짝 두드려줍니다. 우와, 커피 내려온다. 추출가 적당합니다. 준비된 머그잔에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게 직접 실제로 해보니까 친절하고 리얼해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친절하고 또 실제의 우리 카페하고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VR로 그대로 구현이 되니까 내가 실제로 업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도 나고요. 야, 이거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완료되면 카페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교육을 충분히 했기에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실수 없이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또 커피를 뽑아본 소감,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먼저 좋고요. 장애인들도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커피 향만 맡아도 충분히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자녀를 위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민들이 모여 따뜻한 IT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뭐 게임, VR 이런 걸로 단순히 재미있게 즐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직업 교육도 가능한 따뜻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 영어 버전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팀은요,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런 재미있는 모토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IT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여기에 더해져서 더욱더 다양한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네, 이제 6월 14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헌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요.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헌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 김태광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매년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세계 헌혈자의 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월 13일은 저희 대한적십자에서 정부하고 같이 만든 헌혈자의 날입니다. 매월 13일은 13이라는 숫자로 조합을 하면은 영어의 B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블러드 예. 도네이션 데이라고 해서 헌혈자의 날을 매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하고 달리 6월 14일은 저희들이 이제 수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그 인자를 네. 발견하신 분이 칼 란슈타인 박사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생일이 6월 14일인데요. 그래서 세계의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저희들이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6월 14일 세계 헌혈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헌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안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는 의미에서 헌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헌혈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네. 피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헌혈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헌혈은 생명 나눔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명 나눔이라고 한 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혈액을 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영리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아주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 나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를 이제 지탱하는 이 기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원봉사 활동 영역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숭고하고 의미 있는 나눔이 헌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헌혈이 방금 사랑의 나눔이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나누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헌혈자의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고요. 이제 혈액에 대한 연구들은 아마 이 헌혈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부터 한 100여 년 가까이 연구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 핀란드의 코피스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성인들 2,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헌혈을 연간 주기적으로 3, 4회 이상 하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헌혈을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심장마비 확률이 85% 저감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 요새는 네.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자 관리에서도 헌혈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학창 시절이나 뭐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할 때 단체로 이렇게 헌혈을 하곤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헌혈할 기회가 적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헌혈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우리 시민, 도민들께서 굉장히 헌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헌혈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지역의 여건 문제든지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는 9개의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9개 헌혈의 집이 있고 그것을 찾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보면 헌혈 앱이라고 있죠. 거기에 헌혈이라고 치시면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데 찾아서 헌혈할 수 있고요.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헌혈의 집이라고 해서 헌혈 버스를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필요하신 곳이 또 헌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도 언제든지 찾아뵙고 같이 이 기쁜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헌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조건이 있지 않나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몸무게 문제라든지 질병 이력이라든지 현재 건강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헌혈을 하면 좀 이렇게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헌혈을 하면은 시간도 좀 뺏기고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혈을 하고자 하는 분의 몸 상태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전한 혈액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죠. 피라는 것은 사람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매개체인데 이것이 불순의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전자문진이라는 검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헌혈까지 다 전자문진과 또 간호사 면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체열까지 과정이 길게는 짧게는 25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헌혈에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짧게 걸리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25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이제 전혈 헌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붉은 피로 되어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이 다 들어있는 전혈 헌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빠져서 혈장과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헌혈은 두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종류가 나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헌혈하는데 더 아픈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채취 방법에 따라 더 아픈 헌혈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열 방법은 동일합니다. 체열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제 그날의 몸 컨디션 또는 그날의 기분 이 차이 때문에 조금 아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헌혈을 권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초의 찡그림으로 3명의 생명을 이어주고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체열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더 아프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 이제 헌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헌혈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잘못된 속설 때문에 헌혈을 꺼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자, 먼저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헌혈을 잘못하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입니다. 절대 네. X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체열을 하는 헌혈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용품들은 멸균 처리된 일회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염의 우려는 절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다음 거는 제가 가장 궁금한 거기도 한데요. 헌혈을 하면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군요. 이제 이 체열을 하고 나면은 그 400 체열량이 헌혈량이 400ml, 320ml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순간에 빠진 만큼 몸무게는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자,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린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저희들이 헌혈에 대한 오해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빈혈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철분 성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혈을 할 때 문진 과정에서 간호사 면담을 통한 문진 과정에서 저희들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은 다음에 헌혈을 권유해드리고 철분 성분의 약을 영양제를 드시라고 하든지 그에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고 그리고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 오셨을 때 다시 헌혈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 번 헌혈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다시 헌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오입니다. 있습니다. 오군요. 네. 앞에 그 빈혈 문제를 얘기할 때 철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적격을 받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복귀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저희들 이 몸 구조는 뭐 넓게는 우주라고 하고 또 짧게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섬세함들이 있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오면은 순간적인 긴장과 수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해소가 됐다든지 하고 나면 몸 다시 재원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바늘이 들어갈 때 잠깐 따끔함으로 혈관이 수축은 할 수 있지만 체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원 상태로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혈관이 좁아지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헌혈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헌혈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을 많이들 들으시는데 사실 무작정 많이 자주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저희들 몸에는 매일 이렇게 50ml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주 한 잔 정도 되는 양들이 피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양만큼 저희들 땀이나 침 또는 대소변 또 말 중에 호흡으로도 이렇게 빠져지는 혈액, 그게 이제 혈액인데요. 전열 헌혈은 한 번 하시고 나면은 2달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고요. 성분 헌혈은 주 2주가 지나면은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헌혈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이 헌혈에 대해서 이것만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희들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헌혈은 생명 나눔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내 몸을, 내 생명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고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헌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보시면은 건강검진의 생애 주기들을 보시면 청소년기에 건강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헌혈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대사증후군이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인들을 사전에 캐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건강한 몸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제2의 건강검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헌혈에 대한 관심들 더욱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 김태광 원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소 기상캐스터. 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아지고요. 맑은 날씨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내륙 일부에 옅은 안개가 남아있고요. 다만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기 상태는 좋은 편인데요. 대전과 세종 지역은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6도, 세종 27도, 대전은 28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6도, 부여는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우리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사연 주제 꿈은 이루어진다였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8645번님, 큰손녀 합기도 대회 나간다고 할 때 발차기를 못해서 걱정했는데 대회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더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 주는 메달이지만 금색이라 좋네요. 예, 대견합니다. 오, 와. 금메달 따기 쉽지 않은데. 네,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예,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5616번님, 우리 첫째 꿈을 이루기 위해 버스 타고 7시간이나 걸리는 번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부모 곁을 떠나 열심히 하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7시간이나 와, 걸린다고요? 7시간이요. 대단하네요. 예, 타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합니다. 예. 8144번님, 제 꿈은 요리사. 제가 요리한 걸 아이들이 먹고 나서 참 맛있다고 합니다. 더 노력해서 세계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습니다. 와, 이제 오.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꿈을 꾸시는 그래요. 멋지네요. 멋집니다. 세계 요리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5200번님, 가난해서 중학교조차 못 간 60세 베이비 부머 경비원입니다. 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10,000권 이상의 독서 달성과 함께 주경 야필로 2권의 저서까지 발간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으시네요. 오, 멋지십니다. 예. 책이 정말 독서를 많네요. 많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책까지 발간하셨는데 그 대단합니다. 꿈 저희도 함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9801번님, 그동안 무서워서 미루고 미뤘던 운전면허 불어긴 나이에 드디어 땄습니다. 제 첫 자동차와 함께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네요. 와, 네. 이루어지죠. 예. 4872번님, 제2의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다는 우리 막둥이 지후입니다. 2006년 월드컵 둥이인 형 이름은 박지성인데요. 축구 해설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두 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와, 형은 이제 축구 해설가, 그래요. 동생은 선수가 되면 선수. 멋있겠네요. 동생이 뛰는 경기를 형이 직접 중계를 하면. 중계하면서 해설하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8회 대전 뉴댄스 국제 페스티벌이 15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네, 수요 브런치 콘서트 친근한 클래식 피아노 리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지고요. 네, 소담회전 자금뜰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리베르테 클라리넷 쿼르텟,
창단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열립니다. 체코 현대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12개의 세계가 29일까지 세종 BRT 작은 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유천균 서양화 초대전이 다음 달 25일까지 충남교육청 갤러리 이음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15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천의 한산모시 이야기 함께합니다. 상설 운영되는 한산모시관을 둘러보고 지난주에 열렸던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맛보고 왔다죠.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시작해서 축구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10시 피파 프랑스 여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가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별리그 2번째 뛰는 경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지난 토요일 프랑스와의 개막전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도 1승 16강 쭉 갈 수 있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